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, 동장입니다. 1953년 사상계 5월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. 이제 5월호 내용 거의 대부분 소개를 해 드렸고, 지금 남아있는 글이 3개가 있거든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계급과 사회라는 거라고, 또 현대 영미 시단의 동향이라고 해서 1900년대 이후에 영미 쪽에 시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고,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개선문 소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, 그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적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레마르크가 적은 소설 연재 글이 마지막에 있습니다. 그래서 계급과 사회, 영미 시의 동향하고 그 소설, 이 3가지를 오늘 전부 한번 소개해 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찍다 보면 너무 길면 중간에 이제 영상을 분리시키도록 하죠. 지금 화면에 계급과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 보면 이 계급에 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 뜻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현대 세계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거다, 이렇게 해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. 제목하고 이제 글의 시작만 보면 상당히 깊이 있는 글 같은데, 특별한 내용은 없고, 계급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을 잠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글입니다. 작성자는 이제 엄효섭이라는 분인데, 이 당시에 연희전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분이다,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자, 일단 계급의 개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. 이 사람은 계급이라는 것은 동양인, 서양인인 것처럼 어떤 인종, 또 가진 사상, 또 지리적, 생리적인 차이라는 것, 또 이런 것들이죠. 또 여기 보면은 사상적, 신앙적인 조건,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이게 이제 객관적인 조건이고, 이런 객관적인 것 플러스 동료의식이라고 해서 계급의식, 이렇게 계급이 형성된다, 이렇게 돼 있어서 계급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인 것을 바탕으로 그 동료의식이 형성될 때 계급은 시작된다,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고 있는데요. 인습적인 계급이 있었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것은 이제 아주 정근대 사회에서 특별하게 어떤 계급의식이라는, 또 계급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식 없이 당연히 해왔던 걸 당연히 반복하는 이런 인습적인 계급이라고 하면 카스트 제도나 우리나라의 양반 제도,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.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마르크스가 나타나서, 이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조건,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으로서는 경제적인 조건을 통해서 계급의식이 형성되고, 그런 형태로 계급을 나누었다라고 하고, 또 여기 보면 이 솜발트 이렇게 지금 적고 있는데요. 제가 검색해 보니까 베르너 존바르트였습니다.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라는 거, 캐피탈리즘이라는 거는 지금 이 베르너 존바르트가 오늘날 의미의 자본주의, 캐피탈리즘을 그 용어를 확립했다라고 합니다. 원래 이제 캐피탈리즘의 시작은 프랑스 사람이 1900년대인가 전후에서 쓰기 시작했지만, 그냥 오늘날 개념이 아니고 이제 오늘날 개념의 자본주의, 그러면 베르너 존바르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 사람은 계급을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봉건적 귀족, 그게 신분제죠. 요렇게 하나 나누고, 그 다음에 소자본 계급 요렇게 나누고, 그 다음에 자본계급, 또 자본계급에 대항하는 무상계급,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나누었다,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솜발트라는 사람하고 마르크스를 간단하게 얘기하고, 그럼 우리나라는 계급이 어떻게
형성이 됐을까라고 하는데, 처음에는 부채를 가진 자가 이 빚을 못 갚았을 때 나오는 부채 노예가 노예 계급의 시작이었다, 이렇게 얘기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매매, 이것이 이제 반복돼서 노예가 많이 생겼을 이후에는 매매 노예의 개념으로 이 계급이 형성됐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계급에서 주관적 요소인 계급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사람은 계급 의식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,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바탕으로 동질감을 느낀 사람들의 동요의식이 계급의식의 시작이다, 이렇게 해서 여기 계급의식에서, 계급의식은 좀 심리학 쪽에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면서, 첫 번째가 동요의식에서 나온다, 동질의식에서 나온다, 이렇게 얘기하면서, 여기 한인 의사가 미국에서 엄청 병에 걸려서 미국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사는 그 한인 의사가 의사라는 걸 알고 굉장히 친밀하게 같은 동료로서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. 이런 예를 들면서 기본적으로 계급의식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 간의 동질성에서 나오는 동료의식이 기본이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게 다음에 나오는데요. 두 번째 계급의식은 열등감에서 나타난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의사와 같은 그런 전문직에서는 동료의식에 의해서 계급이 형성된다.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이제 의사들 단결 잘하죠. 그런 게 이해가 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열등감, 이것은 이제 주로 이 책에서는 이제 계층상 조금 아래 계층의 분들이 이제 계급의식을 가질 때, 자기보다 계급적으로 좀 상위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공유하게 되고, 그 열등감에 의해서 적대적인 계급의식을 갖게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이런 얘기 했다가는 이제 조용히 묻힐 것 같은데,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월감이라는 게 있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상위층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계급의식을 가질 때 등장하는 그 개념이다,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계급의식은 동료의식과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게 결합돼서 계층의식이 발생한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계급의식이라 그러면 역시 마르크스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, 마르크스는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그 의식을 결정한다, 이렇게 돼서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조금 경시하죠. 그래서 내가 하위 계층에 있으면 자동으로 하위 계층의 그 계층 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고, 상류층에 있으면 인간이 어떤 인간이든 상관없이 상류층의 계급의식을 갖게 된다, 이렇게 해서 막스주의자들은 계급의식이란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렇게 결정된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, 그런데 조금 그게 이 사람이 봤을 때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뭔가 하면 막스주의자 중에 부하링이라는 사람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식자층의 사람에게 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을 적극적으로 계몽을 시켜야 된다, 이렇게 얘기하죠. 이거는 뭐 이 당시에 1920년대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식인들, 그러니까 좌익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파죠. 그러니까 무식자 층의 사람에게는 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식인 인텔리겐차들이 나서야 된다 라고 한 게 부하링인데,
그러니까 막스 주장하고는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. 막스는 인간의 객관적인 어떤 계급 위치가 그 의식을 결정한다고 했는데, 그런데 그 이후에 막스주의자를 보면 인위적인 어떤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운동을 펼치는 걸 봤을 때, 막스가 얘기했던 계급의식은 그 객관적인 어떤 지위에 의해서 계급의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 그래서 막스의 계급의식이라는 것은 허상이다. 이렇게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 글에서는 계급투쟁이라고 하는데, 뭐 계급이라는 것은 그들과의 이해적인 대립관계, 한마디로 그룹이 있죠. 그룹과 그룹 간의 이해적인 대립관계가 결국에는 계급투쟁이다 라고 해서, 경제적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을 가진 그룹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, 이것을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, 각종 계급투쟁을 소개한 다음에 전쟁까지도 일종의 계급투쟁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인종 간의 투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, 또 경제적 계급투쟁 하면서 적고 있는데,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재미로 들으시면 되는데, 지금 53년에 5월달 글인데, 지금 52년도에 이 통계가 있어요.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노동자, 적게 받는 노동자 직업이 소개되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면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들부터 나오는데요. 선방공이 22,739원을 벌었고요. 그 다음에 유리제조공이 14,549원, 비누제조공이 17,466원, 그 다음에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요. 제직공이 19,645원. 이렇게 해서 끝에 가면은 석공이 상당히 많이 버는데요. 45,000원 번답니다. 그러니까 앞에 선방공에 비해서 거의 2배를 벌고 있습니다. 또 목수나 석공 등이 상당히 이제 4만 원 이상 벌어서 노동자 간에 지금처럼 계층이 1952년에도 나타나고 있어.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가서 이런 계급들이 서로가 동시에 모든 계급이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합의를 하는 그런 형태가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.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는